제가 응급실에서 일할 때는 그런 아이들은 119를 타고 보건교사랑 동행해서 오더라고요. 네. 보통 다 119를 타고 가나요? 학교마다 좀 달라요. 저희 학교는 2인이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지만 1인인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부재했을 때 업무 대행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응급 상황이 터지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관리자분들이 좀 그걸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보통 가거나 교감쌤이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. 본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119를 타고 가는 건 보통 다 하는 거죠? 네, 그럼 119가 오기 전까지 그 음. 시간 있잖아요. 네. 그 시간에 어떤 응급처치를 하나요? 심마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ED를 붙이고요. 그리고 심폐소생술 할 때가 있고요. 그 질식 같은 경우 하임리법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고, 보통 이제 호흡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 오자마자 무조건 SpO2 확인하고 네뷸라이저 이런 거 아니면 흡입기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 바로 할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응급처치를 하는 것 같아요. 골절 같은 경우에는 지혈하고 드레싱하고 압박붕대 한 다음에 부목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.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네, 또 경험이 중요하잖아요. 그쵸. 이 상황이 터지면 보통 네. 머리가 하얘진다고 해요. 아, 맞아요. 예,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만약에 네. 그런 상황이 내게 온다. 네. 그러면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? 상상도 하기 싫은데 일단 저희는 2인이라서 그 부담이 되게 적긴 해요. 오히려 옆에 계신 담임쌤이 막 엄청 호들갑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.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. 약간 이렇게. 제가 일했을 때는 임상에서는 이제 모든 걸 다 또 외울 수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중요하고 복잡한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붙여놨어요. 아. 보건실에 따로 그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? 보건실에는 보통 그 매뉴얼을 지식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 적어놓지는 않고 그 크게 응급처치 계획서라는 걸 작성해요. 3월 달에. 그러니까 응급 환자 발송했을 때 학부모 연락은 누가 하고 119 누구랑 가고 뭐 처치는 누가 하고 이런 그 계획서 작성하거든요. 크게 계획서는 하는데 질환마다의 그 프로토콜 이런 거를 따로 정리하진 않지만 머릿속으로 항상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? 항상 고민하고 막 유진 오빠한테 맨날 물어보기도 하고. 교사들끼리 이렇게 의견 공유를 하다 보면은 주로 일어나는 그런 그죠, 사건인데 정해져 있죠 사실. 그러면 이렇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아, 네. 이렇게 그런 거 혹시 만드실 의향이 있나요? 의향이 있습니다.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크게 보면은 다치면 드레싱 해준다거나 네. 아니면 병원에 동행하다거나 그리고 성교육 관련된 거 네. 그런 거 생각하는데 아까 좀 업무가 들어가기 많아요. 많던데 1개월 동안 일하면서 따로 특별한 이벤트 같은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? 1개월 동안 일하면서 너무 짧아서 너무 짧아서 네.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범했어요. 아니요, 진짜 바빴어요. 왜 바빴냐면요, 진짜 거의 콜센터가 된 느낌이에요. 보건실이 지침이 2주 간격으로 바뀌어요. 근데 이게 지침이 올 때 요약해서 오는 게 아니고 막 50장 막 이렇게 오거든요. 그럼 저희는 그 지침을 또 안내해줘야 되니까 또 올 때마다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, 학부모 저 1600명이에요. 한 명씩만 전화해도 전화기에서 불이 나요. 그래서 전화기를 끊으면은 다시 전화가 울려요. 그럼 받고 끊으면 전화가 울려. 이거를 하면서 제가 올해 이번 달에 올린 기한이 이 22개거든요. 기한 또 올리면서 계획서 작성하면서 응급처치하면서 환경 업무하면서 정신이 너무 없어요. 그러면 맞습니다. 코로나만 끝나면 좀 많이 좋아지겠네요. 아무래도 지금보단 낫겠죠. 네. 그래도 바빠요. 네. 그래도 근데 병원보다는 안 바빠요, 솔직히. 그건 비교가 안 되고. 이제 학생들이 짓궂은 또 있잖아요. 장난기 있고 네.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만약에 학생들 상황 수업을 하면은 네. 또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아, 네. 혹시 거기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건 따로 없죠? 없습니다. 생각나는 대로 이제 하는데 약간 버릇이 없는 아이들이 있기는 해요. 제가 처음에는 오냐오냐 했어요. 그러니까 그랬어, 힘들었겠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했었는데 그게 더 버릇을 안 좋게 만든다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해서 지금은 아닌 건 아니다. 보건실 오자마자 쌤 이거 주세요, 뭐 마스크 주세요 막 이렇게 되게 하는 애들 많아요. 그러면은 마스크를 맡겨놨니?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, 다음에는 마스크 달라고 정중하게 말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그러죠. 그럼 학생이 수업할 때 선생님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죠.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럴 때는? 첫사랑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갖고 모르겠는데,
만약에 그 반을 처음 들어갔다. 처음 들어가면 라포 영소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런 경우라면은 간단하게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매일 그런다. 올 때마다 막 얘기해달라, 영화 보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보통은 이렇게 제일 좋은 방법이 무시래요. 얘기하면은 이렇게 다른 친구한테 하고 그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선교육 시간에 네. 선생님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?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제가 그런 학생이었거든요. 제가 학교 다닐 때 항상 그 쌤들 곤란하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. 항상 그 저였어요. 아 진짜 너무 미안해 죽겠어요. 내가 왜 그랬는지. 그때 맨날 애기는 어떻게 생겨요 선생님만 그랬는데 그래도 보통 그런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대요. 근데 과도한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약간 뭐 난자라는 게 있고 정자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만나서 수정이 되면은 자궁 안에 착상이를 해. 그러면은 너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.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애들 보면 또 다 알고 물어보는 애들도 있거든요. 아, 얄밉네요. 네.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면 네. 그러면 정전 난자 어떻게 만나요?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아, 정자 앉아. 정자 앉아 어떻게 만나냐? 성관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겠죠.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콘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착용하는 방법 알려주고 할 것 같아요. 요즘 되게 사실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하고 콘돔 한번 끼워볼까 이러면서 모형도 가지고 오거든요. 저희 막 끼워보는 실습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맞죠? 다음날 학부모한테 전화 오지 않을까요? 전화 근데 필요하다 생각해요. 사실적으로 하는 게 그 숨기는 것보다 그냥 다 얘기해 주는 게 지탈이 없다고 생각해요. 피임을 안 한 상태에서 하는 게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라서 부모님께 잘 설명해 드릴 것 같아요. 공감 먼저 하고 그러시죠 이렇게 하고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죠. 우리도 보면은 이제 학년마다 이렇게 교육의 단계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래도 이제 성교육에 대한 오픈도도 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네. 이제 초등학생들 이렇게 다 정산하게 해버리면은 네.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. 저희가 그 고학년만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해요. 5, 6학년. 그러니까 1, 2, 3, 4학년은 그 업체를 부르거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 하시고 저희는 고학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괜찮아요. 지금 가이드라인은 이제 그 그쵸? 학년 그 대상으로는 학년 대상으로 막혀져 있어요. 매뉴얼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네네. 거네요. 다 5, 6학년 대상으로 해요. 그럼 보건교사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직접 느끼고 있는